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으로 해당 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메타의 대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ETF가 아시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덕분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이 온체인이 출시한 멀티체인 플랫폼인 온톨로지는 ETF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에 4월 15일 새벽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ETF 승인 시점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단 몇 시간 만에 3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온톨로지의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벽부터 가격이 올라가더니 홍콩 ETF 승인 발표 날짜 4월 15일 오후 3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초 암호화폐이자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15일서부터 홍콩 정부가 ETF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지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다가 오후 3시에 홍콩 ETF 승인 발표가 난 이후에 단시간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개발자인 자이종이 창시를 했고요. 중국과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IOST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단시간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전해진 ETF 승인 소식 덕분에 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이 중국이 얼마 뒤에 코인 업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중국 관료들이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이자 바이낸스 설립자인 창펑자오나 중국의 대형 거래소 후이비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 저스틴 썸마저 중국이 홍콩 암호화폐 정책을 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러낸 적도 있었고요. 또한 중국 본토에서 코인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국 정부가 코인 생태계의 핵심 메타인 이 웹3 관련 백서를 발표했다라든지 중국 국영 마켓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범을 하고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가동하여서 블록체인 전문가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운 적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수장 시진핑 주석마저 국가 경쟁 발전의 핵심 요소로 블록체인을 언급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본토 국영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는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이자 국영회사인 이 그린랜드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홍콩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9일에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도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현실의 데이터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가 주목받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메타에 속해 있는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이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도 중국 정부의 코인 수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보를 보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 정책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고, 중국의 스포츠 공영방송에서는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일론 머스크의 애완견 플로키 이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플로키 코인의 홍보 배너가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관련 정보가 이제 공유되자마자 이 플로키의 코인 가격이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이 플로킨 코인을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를 두고 바이낸스를 설립한 창펑자오는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보도가 강세장을 불러오는 신호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창펑자오가 강세 전망을 내놓은 지 몇 주 만에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펑자오가 상승을 예측한 근거는 사실상 중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어 정말로 이 중국 자금이 앞으로 코인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으니 비트코인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 반감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량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폭등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강세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1차 반감기 12년도 11월인데 이때는 크게 큰 폭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 7월달 이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상승을 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차 반감기 2020년도 이후에 21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거의 7배 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홍콩에서 전해진 이 암호화폐 ETF 승인 소식과 함께 며칠 뒤에 있을 반감기 호재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 모든 코인들이 크게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 코인들이 두드러지는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 코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급상승하는 이 중국 메타를 탑승하기 늦은 건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대형 호재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늦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1억 원을 넘어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ETF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비트코인 반감기에 역사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 비트코인이 ETF 이제 승인이 났는데 1월 달에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월 달부터 점점 상승을 하더니 한 달 만에 150% 폭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하는 1억 원을 넘기는 모습을 우리도 눈으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지난 다음 며칠에서 몇 달 동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게 상승하는 폭이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의 비트코인 ETF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실제로 강세장을 불러오는 시점은 아직 멀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코인이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을 이끌 만큼 강력한 상승을, 펌핑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중국 메타 속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 수많은 이 코인들이 어떤 게 폭등을 하고 급상승을 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중국 정부가 홍콩 지역에서 발행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시자가, 뭐 개발자가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런 코인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거나 뭐 투자 기관이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코인까지 뭐 중국 메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코인들마저 급등할 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접점을 지닌 그런 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이 코인도 중국 메타에 속해져 있고 뭐 저 코인도 중국 메타에 속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면서 이 중국 메타에서 정말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중국 코인을 제외하고 허위 코인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뭐 수백 가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코인은 영상 초반부터 등장한 뭐 여러 중국 코인들처럼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이 거대한 그런 코인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지만 대형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나 뭐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코인을 알아내려면은 탄생 배경하고 목적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떠한 기관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뭐 로드맵이나 사업 현황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인지도가 낮고 그만큼 관련 기사나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의 대부분 중요 데이터 및 정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유가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보시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해당 코인이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이자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계실 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중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고 아직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곧 크게 펌핑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비트의 중국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두 집중하셔서 무슨 코인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이 NKN 코인인데요. 저번 영상에도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P2P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NKN 공동 창시자는 구글과 노키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중국계 비즈니스 전문가인 이 리정과 베이징 대학 출신 개발자인 바로 장일훈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인이 개발했다라는 것 이상으로 NKN은 중국과 많은 부분에서 접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상업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아이치와 협력하여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플랫폼에 NKN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해서 이 NKN 같은 경우 지난 상반기에서부터
챗 GPT를 자체 플랫폼에 통합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NKN 같은 경우 구글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간편하게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마침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인 소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뒤로 이 인공지능 메타가 주목받기 시작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이 IQ 코인 같은 경우 자체 플랫폼에 챗 GPT 형식을 지닌 블록체인 전용 인공지능 IQ GPT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지난 2월에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을 때부터 이렇게 강세 시장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단 한 달 만에 300% 이상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주었고,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웹3 인공지능 플랫폼인 루시를 개발한 델리시움도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한 2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 한 달도 안 돼서 1000% 이상 오르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IQ처럼 자체 플랫폼에서 챗 GPT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 NKN도 인공지능 메타가 떠오를 때 투자자의 주목을 받아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최대의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우는 영상 공유 플랫폼 아이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국 관련 코인이라는 점도 함께 조명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이 아이잭 코인인데요. 아이잭은 원하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연상 능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코인으로, 해당 코인을 개발한 인원 중에서는 중국 정부 소속의 최고의 학술 기술인 중국 과학원 출신의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잭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이자 중국의 대표 IT 기업이 알리바바하고 세계 CGV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대형 반도체 회사인 인텔과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이잭과 중국 사이의 연관성하고 아이잭 프로젝트의 높은 위상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잭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잭도 앞서 등장한 NKN처럼 인공지능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아이잭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웹3 기반의 마켓 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웹3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했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잭과 중국 사이에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이잭은 인공지능 웹3와 함께 중국 메타에도 속했다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매우 높은 그런 코인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NKN과 그리고 아이잭 이상으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앞으로 중국 메타의 핵심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어마무시하게 지닌 이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은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상시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탈이자 애플하고 구글 초창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쿼이아 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만큼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코인은 중국 최대의 기업인 텐센트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중국 정부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코인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에서 공식 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중국 메타를 주도할 위치에 오를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최근에 홍콩 정부와 협력하여서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로 진출한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최근 1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를 하면서 RWA 메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중국 최대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면서 RWA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렇게 RWA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과 함께 RWA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엑셀라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코인이 리플과 엑셀라는 물론 미국의 대표 은행인 JP 모건과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RWA 분야로 진출한 중국 은행까지 이 코인에 주목한다라면은 앞으로 해당 코인이 중국 메타와 RWA 메타를 동시에 이끌면서 강세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매일 힘들게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앞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코인은 여러분들의 입이 이렇게 떡하고 벌어질 만한 대박적인 코인이고, 지금 이 코인 차트를 보면은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재 매집 중에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시세가 폭발할 만한 대박적인 코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대박으로 떡상할 코인 받아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핸드폰 번호 010-4951에 1834번으로 문자로 상승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내가 미친 듯이 폭주할 떡상 코인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가 억대 계좌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혼자 투자하기 심심하다, 적적하다, 물려있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같이 오셔서 투자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보다도 좀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4월 30일 날짜에 소통방에 추천드린 코인 이뮤터블 X 매수가 2,810원 이하, 1차 목표가 3,100원 이상,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 마지막으로 추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5월 3일 이뮤터블 X 1차 목표가 달성하였고 3일 만에 이렇게 16%라는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일 만에 30%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코인만 추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또한 간단한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괜히 물려가지고 다 놓치고 뭐 생각하고 뭐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